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대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넓이가 6인 삼각형 ABC에서 변 길이 가르쳐줬을 때 각도를 물어봤습니다. 삼각형을 표시를 딱딱딱 하게 됐을 때 AB 길이, AC 길이 가르쳐주고 A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을 좀 아십니까? 이런 얘기죠. 2분의 1 BC sin A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 됐습니까? 넓이 6 주어져 있고요. 2분의 1 변 길이 4 2루트 3 해서 이제 sin A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약분이 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약분되면 루트 3 되죠? 와우,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정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sin A 값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군요. 자, 그렇게 되면 60도, 즉 3분의 파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넓이 구해가는 공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1번으로 좀 선택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번입니다. 루트 이렇게 열심히들 계산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이런 부분 계산해서 4가 나왔다.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1 루트 2-1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3-2 루트 3 루트 2 이런 형태. 자, 분모가 전부 다 1이 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것도 뭐 n 플러스 1 빼기 n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처리해서 분모는 가볍게 1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자에 남아있는 부분들만 써야 되는데 옆으로 써 있으니까 좀 규칙이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죠? 규칙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4다. 루트 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5가 되겠고, n 플러스 1은 2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 값은 2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 이제 체곡체곡 지워져 가는 이런 계통의 이제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무리수 계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계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분수 계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로그가 루트 형태가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값이 주어졌을 때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네요. A1 더하기 A2가 이제 2가 되어 있고, 다음은 좀 뭐 A2 더하기 A3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면, 자, 빼기를 하게 되면 A3 마이너스 A1 이런 형태니까 2D가 되겠고, 빼기 했으니까 4에서 공차가 2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그럼 이제 뭐 처음 걸 좀 이용할까요? 그러면 A에다가 1 플러스 D, 이거 좀 공통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A 더하기 A 플러스 D 이런 형태가 지금 2로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공차가 2를 집어넣으니까 A 값이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그러면 이제 일반항이 어떻게 된 건가요? 0 플러스 n-1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와우. 이렇군요. 2n-2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합은 뭐 2분의 항수에다가 뭐 초항 플러스 말항 뭐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분의 항수는 20개가 되겠고요. 초항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을 집어넣으면 40에 3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38에다가 이거 약분해서 10이니까 380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등차, 수열, 뭐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요. 빼면 이제 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이런 형태에서 가볍게 처리해서 공차를 구하고 되죠. 자, 공차 구해졌으니까 이제 뭐 작은 항대를 대표하는 것이 뭐 산소가 적겠죠. 그래서 이제 초항 구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다음에 이제 뭐 합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됐습니까? 뭐 등차 수열 역시 또 가장 기본적인 뭐 일반항 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바뀌었는걸요. 자, 1항 3항에 또 5항 7항까지 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1항 3항 계산해서 이제 24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식은
5항, 7항 이런 형태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240을 빼니까 이제 그럼 15가 나뉘나요? 이렇게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은 이제 더하기 빼기가 원리라면 등비 수열은 나누기 하는 것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금 내항 차이 또 내항 차이 되는 거니까 이 계산하게 되게 되면 이제 R 4제곱이 나오겠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조금 인수분해가 되면 약분이 좀 안 되나요? 되겠죠? 15에다가 그럼 90이니까 16, 6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된 것 같습니다. R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8항에다가 4항 이렇게 처리되면 또 항 넘버 차가 4가 들어가니까 R 4제곱이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의 모양.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역수해 주는 거니까 뭐 16해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가장 좀 효율적인 풀이를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1항, 3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항, 7항 있으니까, 뭐 5항, 7항을 좀 정리해서 써가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굳이 이제 일반항을 굳이 이렇게 다 쓰지 않아도, 뭐 4항 차이, 4항 차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데, 나누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 이제 우리가 수식을 다룰 때, 뭐 맨날 AR 제곱, 이렇게 뭐 AR 4제곱, AR 6제곱, 이런 뭐 굳이 다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냥 곧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돼 있으면 실전 문제에서 조금 능력을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관계를 이용한 풀이를 보여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길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삼각비 값을 물어봤다. 변 길이가 많이 주어져 있는 이런 상태. 당연히 그러면은 코사인을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런 형태 처리가 돼야 되겠죠? 2배의 BC 6, 7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6, 49 빼기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 6, 7 처리가 됐고요. 여기가 계산하면 24가 되니까 24를 더하게 해주면은 그러면 60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이제 6이 소거가 되겠고, 그러면 또 소거가 되니까 또 5 이렇게 남는 겁니까? 뭐 숫자가 좀 이렇습니까? 7분의 5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코사인 모양 만들고 7, 5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자, 이곳은 루트 49에서 또 25를 이렇게 빼드는 거니까 루트 24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인 값은 7분의 루트 24 처리가 되겠고, 코사인 값은 이제 7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구해야 될 값들이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4는 4, 6, 24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7분의 5에다가 7분의 2 루트 6 해서 이제 4번이 답이 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변길이, 삼각비,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떠올려가지고 이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또 대표적인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변길이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루트 6 주어져 있고 3 주어져 있을 때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세타라고 한다고요? 와, 이거 어떡하죠? 조금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수선의 발을 좀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와, 피타고라스 해야 되는데 6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제 변기를 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 좀 2배 해서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에 세타 이렇게 처리되니까 2세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겠고 2세타 처리되겠고 여기는 그대 여전히 루트 6 이쪽 양변 루트 6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 또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 24에서 9를 빼게 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2배를 해주니까 루트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코사인 2세타는 2배의 루트 6, 루트 6 처리되겠고 6 더하기 6 빼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6 처리가 되겠고요. 12에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2세타 나왔는데, 좀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 거죠. 2세타 이렇게 나와서 좀 당황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다행히 이제 2등 변사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고, 이건 이제 대칭 모양으로 좀 하나를 좀 더 만들어 놓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2세타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 그렇게 재밌던 얘기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뜻이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 주어진 등비수열에서 16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합에 어떤 관계가 있냐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A, R에 N-1을 쓴 N개를 쓰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또다시 N개를 이렇게 쓴다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자,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R의 N제곱을 끄집어내게 되면 공통을 꺼내서 보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AR 이렇게 해서 AR에 N-1승 이렇게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쪽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한다면 이쪽 합은 R의 N제곱에 가로를 좀 이렇게 멋있게 못 치는가요? SN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SEN이라는 부분들은 이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N 이렇게 되면 SN 공통의 1 플러스 R N제곱 뭐 이렇게 되는, 사실 합들 사이에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만큼 곱하기 하는 거니까 합들도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합 공식을 좀 쓰지 않고 주어진 항들을 쭉 나열해서 이 항들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좀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자, 지금 문제에서 S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이라는 부분들은 뭐 그냥 S4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1 플러스 R의 대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계산 결과는 이제 수식을 좀 이렇게 테이블로 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25에다가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약분하면 5가 되겠고 1 플러스 R의 대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이제 R의 대제곱이 4다라는 관계가 나왔고요. 이때 이제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게 1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S16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하면 S8에다가 1 플러스 R의 대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25에다가 1 플러스 이 부분이 또 이제 제곱 형태니까 어우, 좀 8제곱이 되게 되겠죠. 16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결과를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25에다가 17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5, 7, 35, 2, 7이 14, 17 되겠고 2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425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제가 지금 이제 합공식 형태들을 거의 사용하진 않았죠. 뭐 합공식 형태를 사용해가지고 초항하고 뭐 공비 이런 것들을 구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방법은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법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좀 학습이 조금 안 돼 있을 법해서 다시 한번 흐름틀을 좀 보여주게 되면요, 등비수열들을 이렇게 좀 N개를 써보고 그 다음 또 N개를 이렇게 써본 겁니다. AR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될 텐데, 자, 이때 이제 이 뒤에 써져 있는 부분들은 R의 N제곱을 공통 끄집어내고 따서 딱 쓰게 되게 될 때 처음 부분하고 이제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더하기해서 합했다, 더하기해서 합했다, 그 앞에 이제 R의 N제곱 이렇게 곱하기 된 거니까 N개, N개씩 합들 사이에도 등비수열이 되겠다, 이런 특징이 되겠고요. SEN, 그럼 두 개를 좀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사실 S3N도 뭐 구해갈 수 있습니다. SN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R의 2N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면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 어쨌든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R의 대제곱을 좀 쉽게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제곱 이런 S16 이런 부분들도 8의 배수 형태가 되니까 8의 2배 되는 형태니까 8의 2배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R의 8제곱 이런 형태라서 똑같은 관계를 이제 숫자를 좀 2배로 해가지고 적용한 거죠. 그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자, 이제 논리적인 관계에서 풀어가는 부분들 계산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반드시 제가 풀이해드리는 방법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합공식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풀어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연율 2%, 1년마다 복리로 500년 초에 1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만에 원리학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1초에다가 A1을 저축하고 2초 됐을 때 이 돈이 이자가 붙어서 A의 1 플러스 R 되기 때 적금이니까 또 이렇게 저축을 하겠죠. 쭉 가가지고 이제 10초에도
저축을 할 거고, 그 전에 저축했던 돈은 이자가 꾸준히 붙어서 9제곱 되겠고, 바로 전년도에 저축했던 것은 A에 또 1 플러스 R 되겠고, 그래서 이제 쭉 되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 말에 가서 보게 되면 초에서 말로 갈 때 이자를 한 번 더 지급해야 되니까 1 플러스 R 되겠고,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되겠고, 쭉 가서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 자, 이제 그러면 이 적립총액이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합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등비수열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등비수열을 이제 합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분의 초항이 1 플러스 R 처리가 되겠고, 1 플러스 R에 지금 10제곱이죠. 10제곱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좀 숫자들을 좀 대표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연이율 2%란 얘기는 0.0이란 얘기가 되겠고, 1, 10, 100, 1000만, 10만 원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1.0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2에 10제곱 이렇게 되는데, 계산해 줬죠?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2를 빼는 거니까 0.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데 자릿수들을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죠? 동그라미 2개를 소거해서 3개 남기고 100이 만들고 22 만들고 여기 이제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뭐 1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02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02, 10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1122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좀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112에다가 동그라미 3개 붙어있는 그런 형태니까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리 합계, 특히 이제 적금 부르는 형태가 되게 되면, 뭐 이렇게 급하니까 막 이 공식을 좀 여기다 외워가지고 대입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이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금 이제 응용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적응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 만들어라. 표 만들기를 해주면 되겠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변형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비수열을 한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결과를 외우기보다는 표 만들기를 통해서 그럼 이제 변형된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이곳에다가 표에다가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하긴 사실은 간단하진 않고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원리 합계 조금 이제 등비수열 계통 중에서 활용되는 문제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9번입니다. 사각형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들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형 넓이는요, 실은 이 대각선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평행선 그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행선들을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이 작은 부분들이 이제 평행선이 되게 하면서 넓이 갖고, 넓이 갖고, 넓이 갖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큰 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이제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뭐, 대각선에 이렇게 하면 여기 뭐 4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큰 사각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또 쪼개게 되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삼각형 넓이. 바로 이 삼각형 넓이가 맨 처음에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4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8에다가 10에다가 2분의 루트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 루트 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제 되는 그런 문제가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0 루트 2 대각선 길이 갖춰준 그런 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가게 되면 큰 도형 자체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사실, 이 큰 평행사변형이 바로 이제 우리 삼각형 넓이의 2배 되는 거니까 뚝 잘라서 절반을 버리게 되면 이 부분들이 사각형 넓이하고 같아지는 거였다 라는 이런 핵심 이론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9번 도형과 관련된 넓이 구해가는 거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억 주어져 있고 두근을 알파의 n 베타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뭐 근거 계세 관계를 열심히 좀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근의 합 2n 플러스 1, 두근의 곱 n제곱 플러스 n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9분의 1 있고요. 시그마 전개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공통되고 더하기 1 이런 문제 형태로 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관계식들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n제곱 플러스 n 대입했고요. 빼기 2n 플러스 1 대입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은 소거가 되니까 9분의 1에다가 시그마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n은 1부터 얼마까지 계산하는 겁니까? 10까지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시그마 규칙을 또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6분의 10, 11,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2분의 10, 1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3, 7이 21, 2가 되겠고, 공통부분 처리해야 되는데, 뭐, 약분까지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9분의 1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숫자가 이제 공통이니까, 5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7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6이니까 약분되니까 3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죠? 2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11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뒤에 이제 산수 부분들은 이제 하면 되니까, 문제 없고, P분의 Q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3분의 110 이렇게 쳐야 되는데, 둘을 또 더하면 113을 답하면 되겠죠. 자, 이제 뭐 시그마 규칙을 뭐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뭐 근들 구해서 뭐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 규칙을 적용해서 계산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겁먹어가지고 이거 뭐죠? 라고 이제 쫄지만 않으면 차분하게 이제 대처해 가면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이제 이런 그 본질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과 n 플러스 1 두 개 중 하나가 참이면 그 다음 것이 참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P1, P2, P3, P4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그 다음 게 참이 된다 뭐 이런 뜻이네요. 자, P1이 참이면 이게 참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건 참인지 거진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참이 됐으니까 P3는 참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투수를 할 때 3이 참이니까 4 참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참참참참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건데, P1이 참이면, 이것이 참이면, K에 대해서, 홀수 K라고 했습니다. 그럼 P3, 그 다음 P5 이런 것들인데, 모두 참이 되겠다. 당연히 참이 되겠습니다. 됐죠? 3부터는 뭐 그 위에 것들 모두 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억 풀이고요. 니은 풀이를 하려면 또 1, 2, 3, 4 쭉 이렇게 좀 썼을 때 2가 참이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이 돼 있으니까 3은 자동으로 참되겠고 둘이 또 참되니까 다음에 또 참참참참 모두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뭐 참이냐? 근데 P1은 참인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죠. 요거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P1, P2가 참이면 둘 다 참이면 그 다음 거 참, 어우 이거는 뭐 그냥 참참참참이니까 모두 참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맞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정의 자체 PN하고 N 플러스 1이 참이게 되면 뭐그 다음 것 중에 둘 중에 하나 참이면 참이다. 요 뜻만 가지고 그냥 삭삭 적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1번은 뭐 이렇게 시간 절약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SN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런 결과가 됐을 때 이게 이제 2차식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인데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나온 건데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dn 제곱에다가 2분의 2a-dn 이런 형태로 물론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형태적으로 살펴본 거죠. 왜냐면 이제 n의 2차식 이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상수항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상수항이 당연히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공차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인데 2분의 돼 있으니까 2배 해주면 공차 되게 되겠다 이런 특징입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니까 2차식이라서 등차 수열인 줄 알았는데 상수항이 있어서 상수항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A1은 우리가 좀 따로 구해야 되죠. A1 이퀄 S1 이렇게 되니까 대입해서 3 이렇게 따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N은 우리가 이제 SN-SN-1 이 부분을 통해서 EN 이런 형태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N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정상적이라면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수열이 쫙 가는 건데 첫째 항만 이 부분들이 2가 아니라 3으로 딱 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첫째 항 이제 규칙에서 딱 어긋나는 이런 형태의 수열이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와우, 시그마 K에다 또 2K 그런가요? 그러면 A의 2K-1 이 부분도 이제 첫째 항, 셋째 항,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항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와, 정상적인 거로 좀 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상적이라면 중에 2라고 생각하니까 공차가 4가 되는 거니까 4K에다가 2를 만들어야 되니까 빼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좀 풀어가야 되는데 요게 또 이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A1은 또 따로 3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이제 K를 곱하기 해서 20까지 되나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를 더하라 이렇게 됐을 때 4K를 곱하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4K-해서 가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2항부터 처리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1항 부분들은 이게 규칙에서 어긋나겠죠. 요걸 좀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규칙이라면 이제 2로 계산 이 규칙이라면 2로 계산되는 거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3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곳에다가 이제 1 곱하기 하고 이곳에 2 곱하기 하고 이곳에 3 곱하기 한 이런 형태로 계산하게 해야 되는 건데 2로 곱하기 해주면은 1만큼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시그마 규칙을 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 하하, 이렇게 좀 머리를 쓰면 되겠네요. 자, 전개해주면 4배의 시그마 K 제곱 1부터 20까지 되겠고 빼기 2배의 시그마 K 1부터 20까지 되겠고 더하기는 좀 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6분의 20, 21, 4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4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20,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공통을 끄집어낼까요? 여기 이제 약분을 해서 2 만들고 3 만들고 이렇게 약분해서 7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20 곱하기 7을 이제 공통으로 딱 꺼지게 되면 여기가 그럼 이제 82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빼기 3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 이제 3 곱하기 7에서 3 부분이 남았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140이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럼 이게 또 이제 숫자가 또 그러면 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지금 80, 그러면 얼마죠? 79가 되는 건가요? 와, 이런 산수를 또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참 숫자가 엄청 커져가는데 이걸 뭘 어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계산 끝난 게 아니고 또 뒤에 또 더하기 1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좀 복잡한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좀 잘 보니까 이거 계산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14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진작 여기를 좀 읽고서 풀어야 할 걸. 제가 좀 괜히 좀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산수를 다 할 필요가 없죠. 나머지 보니까 2도 있고 7도 있고 14배수 됩니다. 그럼 여기 2도 있고 7도 있으니까 14배수 됩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앞에 부분들은요. 자, 14로 나눠 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14 곱하기 K 이런 형태가 되니까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제 나머지 구해가니까 뒤에 있는 나머지만 이렇게 답해서 정답을 그냥 1입니다.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자, 이런 부분이 보였네요. 자, 큰 흐름틀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뭔지만 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부분이야. 근데 이제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상수항이 있네? 뭐 초항이 좀 이렇게 규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형태의 수열이야. 일반항도 좀 이렇게 구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변형된 식 형태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형태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2항부터 되고 1항부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 만들어 놓고, 됐죠? 그럼 최종 풀어야 될 식 형태를 만들어졌을 텐데, 이때 이제 초항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초항은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좀 2로 계산된 이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 실질적으로 만든 거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이제 보완해서 딱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뭐 복잡한 산수가 나오는 줄 알고 조금 긴장을 했는데, 나중에 뭐 구하라면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1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14 이제 공통되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모양. 여기도 뭐 14 곱하기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뒤쪽은 되겠고 이제 나머지 1이 된다 해서 최종 답은 또 이제 생각보다 이제 산수를 좀 적게 하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풀이의 핵심되는 요소, 등차 수열의 합부분에서의 특징 정확하게 학습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주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합의 Q, 시그마에 대한 성질 중 옳은 것만을 보게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뭐 홀수들의 총합 이렇게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그냥 뭐 시그마 K 형태에서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빼기 n 해서 계산해주면 이제 n제곱이 된다 라고 이제 살펴보는 기억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니은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2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부분 분수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3k 플러스 1에서 빼니까 3분의 1 되겠고 분자에 근데 3이 이렇게 써져서 약분될 것 같고요. 3k 마이너스 2분의 1 3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시그마 해서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차곡차곡 숫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죠. 대입을 하게 되면 1 빼기 4분의 1 되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지워진 모양 형태가 될 거니까 나중에 대입해주면 3n-2분의 1에다가 3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남은 부분에 다 지워지게 되면 1 빼기 3n 플러스 1분의 1 되겠고 그렇게 되면 3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3n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건 역시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디귿은 뭔가요? 자, 앞쪽 시그마 부분에 여기 이제 시그마 K 제곱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그러면 시그마 안쪽에서 분모는 2K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분자 부분들이 이게 좀 계산이 돼야 되죠? 6분의 K,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와우. 이건 이제 시그마 K 제곱 형태 계산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약분이 되겠고, 6분의 1에 다시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돼서 다시 한번 산수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6분의 1이 있고 그럼 다시 6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숫자들이 이렇게 좀 이쁘게 못 써집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공통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전체에다가 또 이제 6분의 1 이렇게 나가고 n 플러스 이렇게 나가게 되게 되면 앞쪽에 이제 2n 플러스 1이 남고요. 뒤쪽에는 6 하면서 이제 3 좀 만들어졌죠. 6분의로 만들면서 3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3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n 플러스 4가 되는데 2를 좀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이제 약분을 하면서 3, 6, 18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n 플러스 2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게 여기가 좀 미스가 났네요. 자, 이렇게 돼서 위에 분자만 보고 또 맞는 줄 알았더니 분모의 부분에 이제 살짝 미스가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됐네요. 자, 그렇다면 기억 니은이 맞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시그마 규칙, 그다음에 시그마를 포함한 연산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특히 이제 뭐 부분 분수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이거 자체로도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는 이제 분자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장난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산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그럴싸한 문제였는데 조금 이제 집중해서 풀면 또 못할 것도 없는 그런 문제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4번입니다. 길이가 8AB인 세 선분 ABC 각 변을 하는 예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꼭점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코사인 C, 그 다음 외접원 반지름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먼저 외접원 반지름 나온 거 보니까 뭐 사인 법칙에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2R분의 A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이죠. 사인 A분의 A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살짝 변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은 2 루트 5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 길이 8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은 4가 약분되니까 루트 5분의 2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사인 C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인 C 값이 루트 5에 2가 처리되게 되면 직각이 이렇게 1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코사인 C 값은 루트 5분의 1이다 이런 것까지도 미리 구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주어진 모양을 보니까 분자 부분에 이게 지금 8, 코사인 법칙을 좀 해야 되겠죠? 64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배의 ab 코사인 c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a제곱 b제곱이 있는 이 모양을 좀 주어진 식을 보니까 쫙 보여서요.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 사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ab 코사인 c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요금 이제 분모에 있는 부분들은 루트 5 ab 이렇게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면 이쁘게 처리가 되겠죠? 이항시키니까 64 더하기 2ab 코사인 c 처리되는데 빼기 ab 코사인 c가 되겠고 이게 이제 루트 5 ab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 연산해가지고 64는 또 이제 이항시키면 되죠. 그럼 루트 5에다가 이제 AB가 이제 공통인 모양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플러스 요 부분 이제 이항시키는 그런 거 효과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 코사인 C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5에다가 코사인 C 값 아까 구해놨죠? 코사인 C 값 루트 5분의 1 돼 있으니까 루트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 자, 루트 5로 통분하게 되면 5-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4가 되면 얘가 약분되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AB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루트에다가 열심히 좀 곱하게 되니까 4 약분하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6 루트 5다 라고 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6 루트 5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답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풀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럭저럭 이제 풀이는 됐는데 이렇게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외접원 나온 거 보고 사인 법칙을 떠올려서 관계를 조금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딱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어느 걸 또 먼저 해야 되는지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사실은 이제 이쪽에 이제 코사인 C를 저는 쓱 한번 봤는데 주어진 상태에서 코사인 C 값을 당장 구할 수 없거든요. A, B 이렇게 문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외접원 반지 이런 걸 보고 사인 법칙 그래서 이제 사인 C를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C를 구하자 이렇게 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변 길이하고 이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코사인 법칙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 자 이렇게 분모에 있던 부분 이쪽에 곱하기 해가지고 변형해서 이런 거에 대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한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침착하게 이제 주어진 문제 형식에 따라서 이제 계산만 좀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르게 풀어가는 건지 자, 제가 한 부분들을 좀 따라 하셔가면서 실력들을 조금 쌓아가십시오. 15번 이어집니다.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더하기 한 것을 SN이라고 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무지무지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A1이 3인 건 알겠는데 A2라는 것은 이곳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2를 n이 2다. 2를 대입해 준 거니까 4를 더하기해서 7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A3는요? 역시 또 그럼 7에다가 더하기 하는 거니까 1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A4는요? 그럼 또 이제 4를 더하니까 15가 되겠고 n이 4가 되게 되면 4항에다가 또 4를 더하게 하니까 19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항은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이게 지금 6항은 1항입니다 라고 되죠. 근데 2항은 그러면 대입해 주는 거니까 7항입니다 이렇게 돼서 와우.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이런 수열이 반복되겠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반복돼서 쭉쭉쭉 또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더하겠더니 168이 된다?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 있는 5개 항들을 좀 더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짝을 잘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니까 10이 되겠고 이렇게 주니까 30이 되겠고 40에다가 55가 나오죠. 55가 되겠습니다. 55를 3번쯤 곱하면 어떻게 되죠? 3번쯤 처리하게 되면은 3, 5, 15에다가 15니까 165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이제 168하고 아주 근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항은요, 이렇게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개가 된 거죠? 3번 돼 있으니까, 15개 항이 되겠고, 15개 항이 165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첫 번째가 될 때 이제 3 더하기 해주면은,
168 되는 거니까, 자, 실질적으로 이제 몇 개 항을 더하겠다? 16개 항을 쭉 다 더하기 한 결과다. 이렇게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형태가 좀 들어있는데요.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이웃한 항 사이 차이가 살아서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뭐 등차 수열을 열심히 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규칙 반복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조금 이용하는 그런 관계. 제가 이제 이렇게 산수에서 보여드렸는데, 실은 등차 수열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면 이 가운데 항 등차 중앙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사실 이 항에 이제 5배 돼가지고 당연히 55가 되는 거죠. 진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또 등차 중앙 이런 거 쓰기 뭐해서 보여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55가 된다는 부분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면 좀 더 빠르게 계산 가능하고요. 아니면 숫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반복된다라는 부분들, 뒤에 있는 이 식 해석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다시 듣기 통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 알고 있는데, 시그마 K 세제곱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증명하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 증명할 때는 가장 정의된 초항 부분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겠죠? 좌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변은 1을 집어넣는 건데, 좌변 살펴보면 당연히 뭐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뭐 이곳에 집어넣어도 1, 2 돼서 약분하고 하니까 당연히 1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은 K일 때 성립한다 가정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 때 성립하는 것을 보여가는 절차가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 K일 때 주어진 식 부분들은 뭐 N 부분에 이제 K로만 바꿔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자연스럽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이 성립하려면 그 다음 번째 해당하는 부분들 양쪽에 똑같이 더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 세제곱 그 다음 항은 또 뭐가 될까요? 나에 들어갈 것은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양변에 더하기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 부분 채웠고, 자, 그럼 이제 더하기를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부분인데 이제 K 플러스 1이 들어간 형태니까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런 형태의 제곱되어 있는 이 모양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모양. 가에 해당하는 숫자를 m이라고 하고, 나다에 들어간 것을 fk, gk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보면 f1 곱하기 g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2의 세제곱, 감사합니다. 되겠고, 그 다음은요, 2분의, 저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2, 그 다음에 3에 다시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약분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얼마요? 72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수학적 기납법 이제 어떻게 처리해가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일 때 성립한다고, 1일 때 성립한 거 보이고, K일 때 성립 가정하고, K 플러스 1을 보여가는 절차. 그럼 주어진 식의 특징에 따라서 그 다음 더하기 항. 요거의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중에 또 보여드릴 부분도 이게 좀 계산 결과인데 그거의 그 다음 번째 항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연산해서도 가능한 건데 좀 시간을 절약하려면 문제의 특징을 파악해서 지금처럼 이제 제가 제시해 주는 것좀 풀어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찝찝하거나 그럴 때는 2분의 K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을 더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 끄집어내고 뭐 더하기 해서 이렇게 좀 보여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산수를 통해서 또 보여가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마 또 여러분들 뭐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잘 하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서 똑같은 성역개비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n단계에 만드는 성역개비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림 일과 같이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듭니다. 그럼 뭐 a1은 뭐 성역개비 4개 사용한 거죠. 됐습니다. 그림 1의 아래에다가 2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그림 2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3개 붙여서 그 다음 만들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갈 때 성역개비 개수를 다 구해가는 게 차이를 구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 A1이 필요한 게 아니라 A2에서 A1을 갈 때, 즉 이곳에서 이곳을 갈 때 성역개비 몇 개를 더 추가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자, 몇 개 더 추가했을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지금 2 곱하기 3만큼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묘하네요. 지금 위에 사각형들이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성략개비 하나를 좀 살짝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사용, 이렇게 사용,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성략개비가 추가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도 좀 이제 그런 규칙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망에서 2항 이렇게 빼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에다가 또 기역자 이런 형태니까 2 곱하기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맞나요, 그러면? A4 빼기 A3 이렇게 처리된 것도 하나, 둘, 셋, 넷 하고 기역자 형태 5개니까 이제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규칙.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100에서 A99를 빼야 된다. 이렇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지금 이 앞에 있는 숫자보다 이제 뒤에 있는 곱하기 숫자가 좀 하나 더 크거든요. 그럼 100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차이는 얼마다? 202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원래 아랫부분 세는 거가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자, 지금 이 부분. 저라면은 옆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뭐, 그래도 매번 마찬가지군요. 옆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카운팅 하는 거나, 뭐, 큰 차이 나는 게 아닌 거니까. 어쨌든 규칙성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해서 답을 해가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요. A2, A3를 뭐 이렇게 카운팅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이 나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질문 던지는 거니까 얼마나 추가되느냐.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7번 도형 좀 나와 있고 문장도 길고 해서 우리를 이제 겁지는 요소가 많은데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문제의 취지에 맞는 풀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사다리꼴 ABCD가 있습니다. 변길이 2, 4 주어져 있고요. 2, 4 주어져 있고요. 알겠습니다. 각도 90도, 90도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고요. 자, 한 점 P를 잡아서 길이를 XY라고 처리하겠습니다. XY.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X 곱하기 Y.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봤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엔 여기 세타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쪽에 삼각형 뭐죠? PBC 요 넓이와 관련되는 식이 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각형 PBC 넓이는 실질적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4에다가 높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2분의 1 x, y, sin 세타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x, y, sin 세타 이 값이 8이다 좀 이렇게 얻어져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을 때 이 x, y라는 것은 사인 값이랑 이제 곱하기 해서 8이 나오는 건데 사인 값이 이게 이제 가장 크면 1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x, y는 이게 이제 가장 작은 값 형태가 될 거고 그렇다면 x, y의 최소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자, 기억이 이제 맞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니은은 xy 값이 8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방금 구한 넓이에서 그럼 이제 사인 세타 값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세타가 이제 90도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되겠습니까? 자, 90도가 되는 모양이니까 요런 곳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또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또 이제 xy가 그러면 이제 최대가 될 때라는 얘기는 뭐죠? 이것도 역시 계속 넓이 같은 식에서부터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 각이 최소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도가 최소가 되는 그런 모양이면 자, P점 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중간에서 아까 이제 최대가 때 90도가 될 때는 여기 P, 여기 뒤에 있을 때 여기가 직각 되거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모양.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각이 좀 작아져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샤 각도가 제일 작아지는 모양은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되겠고 2가 되겠고 루트 20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달라 그런 얘기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16, 20분 됐으니까 루트 20분의 와 이거 사인 세타죠? 그럼 이제 4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루트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고, 그러면 5분의 2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간 뭐 이제 코사인 값이 싹 보여가지고, 루트 5분의,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그럴싸하게 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에서 이 XY 이렇게 돼 있는데 이 XY 이제 곱 모양을 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세 개의 문제에 모두 다 관여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군요. 그죠?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그냥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겠다. 좀 떠올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계식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XY 값이 어떻게 주면 최대 최소가 되냐. 자, 이제 근데 사인 값이랑 이제 어울려서 이제 곱하기가 돼가는 거니까. 그죠? 오호. 사인 값이 최대, 즉 최대값 1이 될 때 최소값이 되겠다. 뭐 이건 여기가 또 1일 때는 또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 자, 다 이제 넓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파생돼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 식 형태다라는 부분들이 불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니까 좀 그럴싸해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맨 처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이 파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는 뭐 하겠다.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실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첫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에서 이런 항들을 쭉 다 합했더니 0이 되겠다. 이런 얘기나요? 와,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가야죠. 2분의 항수, 초항 플러스 말항 뭐 이런 식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분의 항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항부터 M 플러스 K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빼니까 K에다가 하나가 또 더 있으니까 양쪽 들어가니까 K 플러스 1개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M항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40 플러스 M-1 공차 마이너스 D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말항은 또 어떻게 되나요? 40 플러스 그럼 M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마이너스 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계산 결과를 지금 우리가 좀 0 풀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K 플러스 1 항수가 이제 음수가 될 일 없죠. 그러니까 0이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약분해서 소거해주면 되겠고 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이 괄호 안쪽 부분만 좀 열심히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0 더하기 되니까 80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여기 이제 마이너스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이항시켜서 D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두 식을 더하니까 2M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공차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나요? 자연수 D다. 이 부분들이 자연수다. 그럼 뭐 이런 분들도 사실 M하고 K 이런 분들도 다 항 넘버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러면 다 자연수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곱하기해서 80을 만들겠다. 8 곱하기 10인 것 같고 2가 되어 있으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5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뭐 소인수분해서 약수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m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 자, 그러면 약수라면은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니까 5 곱하기 2 해서 10개의 약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자, 혹시 또 안 만들어지는 게 있을까요? 이것은 80 곱하기 1 이런 게 혹시 뭐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좀 관계가 없겠죠? 만약에 그럼 1 곱하기 80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가령 이런 것은 뭐 1,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 소거되고 2 되는 거니까 맞는 건가요? 1을 못 만드는 건가요? 최소 1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하하,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야, 큰일 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닙니다. 제가 계산 미스했습니다. 여기가 2가 됩니다. 2가. 아하,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M-1, K-1,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게 되면은 2 소거되고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가능하죠. 1도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뭐 2는 또 만들 수 있겠죠. 1, 2 이렇게 들어가면 뭐 소거하고 뭐 반대로 들어가도 1, 2 들어가도 되고 다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 이제 몇 개 만들겠다. 10개 만들겠다. 오호. 아, 이게 좀 계산들이 좀 복잡하니까 막 마지막 되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 공차 주어져 있는 등차 수열이다. 항들의 좀 합을 구하겠다. 그렇다면 초항부터 계산 처리하는 것보다 2분의 항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말항 하겠다. 항 개수 구했고요. 초항 그다음 말항 잘 처리해줬고 근데 이제 이 계산기가 0 되는 거 풀어가는데 k 플러스 1이 이제 0일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여기 괄호 파트 부분들이 0 되는 걸 좀 풀어가겠다. 40 이용해서 80 처리해주고 0이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 이항시켜서 플러스 D 공통 처리해주고 와우.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요거 더하기가 좀 미스나서 실수할 뻔한 거죠. EM
나중에 늦게라도 좀 찾아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 개수 자체가 좀 잘못될 뻔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하기 해서, 근데 뭐 자연수하고 자연수 곱하기 해서 80이 돼가는 거니까 소인수분해 해서 약수 개수를 10개를 좀 구해놨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약간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된 것 같습니다. 10개 답을 해가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독특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20번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림의 문장에 자 이제 수능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4점짜리에 출제되는 그런 문제 형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1대2로 내분하는 점 P1, 내분하는 점 Q1. 알겠습니다. P1, Q1 이렇게 좀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분하는 점 잡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AD 위에 A2, A2줄 잡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P1, P2에 B2, C2, B2, C2도 잡았고, 그 다음에 D2에서 또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곳에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사각형. 근데 이제 또 정사각형 내부를 또 색칠해서 어른 그림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들이 이제 좀 주어진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열심히 만든 거에 정사각형에다가 또 다시 1대2 내분해서 이제 똑같이 만들게 좌표 잡고, D3에서 이제 정사각형을 또 그렸다. 됐습니까? 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이 또 이 빛으로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오타가 보이네요.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이와 같이 계속 해가지고, 색칠을 만든 것을 SN이라고 했을 때, 10번째 그림에 있는 넓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10번째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잘 구해갈 수 없을까요? 자,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들 열심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2 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좀 잘라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걸 1, 2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잘 될까요? 이렇게 좀 만들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는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대각선을 좀 만들어서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딱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제가 여기 XX 놓겠습니다. 그렇게 놓는 순간 한 변 길이가 얼마가 되죠? 2x 처리되니까 여기 길이가 2x가 되겠습니다. 한 변 길이 2x 이렇게 처리되니까 됐죠? 오호,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x가 되겠고 직각 되겠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여기 이제 또 대각선 길이가 또 중요한 건데, 여기가 지금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체적인 대각선 길이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2x에다가 x를 더하기 하니까 3x에다가 더하기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실제 대각선 길이는 한 변 길이가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항시키니까 2루트 2가 되겠고 x는 그러면 3분의 2루트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우리 이제 2x가 한 변 길이거든요. 이 정사각형에. 그러니까 이제 3분의 4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한 변 길이를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중요한 정보가 얻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3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한 변 길이 이렇게 되면 3분의 4루트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규칙으로 이제 똑같은 규칙으로 계속 만들어 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한 것이 이제 공비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비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9분의 4 루트 이렇게 해서 이제 공비를 구하겠습니다. 대신 요게 이제 변 길이 공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이도 좀 구해가야 되는데 넓이는 좀 어떻게 잘 구해갈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것이 2가 되어 있고 2 이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이제 이쪽에 직각삼각형 넓이는 2가 되겠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2x 돼 있으니까 4x 제곱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인데 더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x 제곱 그죠? 근데 이제 x 값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곱하니까 9분의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S1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좀 맞아서 한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9분의 에다가 48, 30이 되겠고, 근데 여기가 또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더하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40에 50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S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S10을 구해갑니다. S1 9분의 50에다가 곱하기. 자, 요 부분들이 있는데 9분의 4루트 있는데 9분의 4루트의 9제곱이 아니라 이거에 이제 제곱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닮음 형태라서 넓이는 이제 제곱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몇 제곱? 9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매우 복잡해졌는데 침착하게 좀 잘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좀 헷갈리면 다시 한번 좀 써보면 됩니다. 50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여기는 그럼 81, 32 해서 이제 9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천천히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뭐 3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3의 4제곱, 4구 36, 37, 38. 그러면 이제 3의 38제곱 처리가 되겠고, 됐죠? 2의 5제곱, 5구 45. 45인데 여기가 또 2가 또 더 있는가요? 그럼 4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5가 남았으니까 그건 이제 5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지수 형태로 표시되어 있죠? 아까는 전부 지수 형태로 표시된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P는 46이 되겠고, 그 다음에 Q는 38이 되겠고, R은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40이니까 정답은 이제 그럼 86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로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규칙성 부분들 이제 얼마나 좀 잘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자, 맨 처음 그림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대각선 길이로 간 이 부분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x, 그러면 한 변 길이가 2x, 자연스럽게 가운데 2x, 이곳이 x이기 때문에 xx 이렇게 처리돼서 그죠? 오호.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루트 2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제 길이 해서 최종 x 구하고, 그럼 변 길이 2x를 구하고, 됐습니까?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는 부분들이 바로 뭐다? 공비다. 대신 변 길이 공비.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은 그 부분들이 이제 넓이기 때문에 또 뭐가 돼야 된다? 제곱돼야 된다. 이런 정보를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수법칙으로 고쳐간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문제,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긴 문장에서 이제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게 만든 그런 중요한 문제 형태가 다 있으니까 참 제가 좀 한 부분들 좀 따라 하셔가면서, 자, 이제 수능 문제 형태도 좀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